지난주 세계 정상들이 독일에서 열린 연례 뮌헨 안보 회의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점점 더 세계 질서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115개국 이상이 참가했으며 60명 이상의 국가정상, 30명의 국방장관, 그리고 40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공개적으로 합병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이제 이란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 다른 군사 공격을 고민하는 한편 자신이 작년에 8번 전쟁을 막았다고 믿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오히려 불안정과 혼란을 키웠고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보기 드문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 회의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그의 연설은 기립 박수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감정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루비오의 연설에서 말한 모든 것은 완전한 허상이었고 루비오가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세계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루비오가 연설에서 했던 모든 중요한 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방 세계는 집단적으로 전 세계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의 기본 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마크 켈리의 이 트윗을 한번 보세요. 세계대전과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동맹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데는 1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뮌헨 연설에서 루비오 장관이 구질서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옳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박살내서 죽었습니다. 그는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라 생각했지만 틀렸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등과 가진 여러 차례가 넘는 회의에서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덴마크에서 미국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국 인기가 21%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무역 안보를 위해 다른 대안을 찾는다는 의미로 여러분을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하게 만듭니다. 뮌헨 안보 회의가 끝난 후에 축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샴페인 코르크는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켈리 상원의원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놀라운 추세를 보여줍니다. 영국에서 덴마크, 프랑스에서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미국의 평판은 모든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평판이 하락하면 보통 중국의 평판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핀란드 총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유럽은 결국 약간의 해지와 디리스킹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르코스르와의 신속한 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고 인도와의 무역 협정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과도 어떤 형태로든 투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나 다극화된 세계 보복에 집중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 규칙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 규칙들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모든 나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주간 사상 최대 규모 무역 협정들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각국이 미국 정부의 관세, 제재, 그리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방금 들으신 클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형태의 투자 협정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중국과의 장기 투자 협정을 검토 중입니다. 2026년 첫 6주 동안 일어난 일을 지켜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대한민국, 핀란드,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6곳이나 각국 정상들을 베이징에 보내 중국 정부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변화는 몇 주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미국의 패권과 기존 세계 질서의 종식을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이 초강 대국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오래된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과 장기적 안정을 위해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유럽연합과 12개국 인도-태평양 블록 간의 새로운 협정을 주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동맹 중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파트너십은 40개국 이상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표하게 되며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공급망을 유럽연합과 직접 연결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최우선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지만 그의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가 곧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과 이것이 세계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르코 루비오 연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코의 연설은 강력했고 침착함과 열정을 담아 전달되어 세계화가 미국의 실패였다고 믿는 트럼프 지지층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연설에서 특히 중국을 겨냥했고 서방의 쇠퇴를 중국의 부상 탓으로 돌리며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이런 망상에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무역을 받아들였고 일부 국가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이 탈산업화되었으며 수백만 개의 노동자와 중산층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공급망 통제권을 적대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상실에 책임이 있다고 고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자국 기업에 부당한 이점을 준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해봐도 미국 정부 역시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화석연료 기업들은 매년 310억 달러가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역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는 테슬라가 살아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간단한 질문을 해봅시다. 미국 제조업을 중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국이 미국 CEO들을 위협해 애플 등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요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루비오 같은 정치인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말을 듣는 대신 애플 CEO의 말을 직접 들어보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진짜 이유를 알아봅시다. 중국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온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저임금 국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지역에 모여있는 숙련된 인력의 양과 그 숙련도의 종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은 정말 첨단 공구와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최첨단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공구 기술은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구 엔지니어들을 모아 회의를 하려고 해도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러 개의 축구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업 교육과 전문성이 정말 깊고 아주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른다는 게 놀랍습니다. 중국은 값싼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세기가 바뀐 이후로 중국의 임금은 크게 상승했으며 중국 노동자들은 아시아의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보다 꾸준히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연설에서 다음에 무엇을 탓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주권을 국제기구에 위임했고 많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대규모 복지국가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강경한 힘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루비오는 중국의 군사비가 세계 안정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난달 트럼프는 2027년까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약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강경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로요. 불과 몇 주 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그 후 워싱턴은 공개적으로 그 나라의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관리들은 미국에 감독해 가져간 석유가 이제 중국에 직접 판매되고 있다고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번 개입이 중국의 석유 구매를 완전히 차단하려던 것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수익과 그 주변 시스템을 누가 통제하느냐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백악관의 이중잣대와 완전한 위선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후 광신도들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강요해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한 지렛대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중국이 천연 자원으로 미국을 해친다고 또 거짓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완전히 거짓임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남미에서 군사 침공을 감행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으며 그 목적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루비오는 이를 사이비 종교처럼 장기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만큼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풍력 터빈부터 수력댐, 태양광 패널까지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중국이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큰 격차를 벌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2024 연전기 생산에서 중국은 미국, 유럽, 인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승리할 나라가 궁금하다면 미래 에너지를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보면 됩니다. 이때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은 의미심장하게 바뀌며 그는 유럽에 미국과 동참하라고 제안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것을 공동의 역사적 길로 규정하며 한때 서방 열강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안타까워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리고 콜럼버스 시대 이후 처음으로 서방은 수축을 강요받았습니다. 루비오는 유럽 제국의 붕괴를 공산주의 혁명과 반식민지 봉기로 인한 치명적인 쇠퇴라고까지 묘사하지만 그가 쇠퇴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독립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80개가 넘는 나라들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1945년에는 인류의 거의 3분의 1이 여전히 영국, 프랑스 또는 미국 제국의 지배에 살고 있었지만 한 세대 만에 이러한 공식적인 식민체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세계 남방우에게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는 나라들이 독립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서방이 세계에서 힘과 영향력을 잃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연설의 진짜 메시지, 즉 서방의 지배력 회복 요구로 이어집니다. 루비오는 유럽의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문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문화적 신호이자 이민에 대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루비오는 유럽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문명 재건에 기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루비오의 연설은 안보와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넨 안보회의의 주요 주제는 바로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루비오의 연설은 유럽인들에게 미국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주장하는 새로운 임무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의 연설이 그렇게 도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협력적인 미래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 질서로의 회귀, 즉 서방의 힘이 다시 한번 글로벌 사우스의 방향을 이끄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비오의 가장 큰 실수는 전 세계 인구의 88% 이상이 글로벌 사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린 뒤 개발도상국들은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그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멀어지고 전략적으로 중국을 최우선 무역 파트너로 삼으며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과 가까워진 이유는 외교 정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3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 협정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국 시장에 대한 100%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며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간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방식이며 개발도상국이 번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협력과 더 많은 무역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핀란드 대통령의 현명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는 글로벌 남방우가 세계 미래를 결정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구학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지정학적 이유로 다음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과 생각을 얻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럽인으로서 제 생각은 우리가 품위 있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경국들과 손을 잡고 인도와 무역협정을 맺고 메르코스르와 무역협정을 맺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시다시피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외교 경험에 따르면 품위 있게 행동할 때 시스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신한 개념이네요.
타인을 존중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핀란드 대통령 의견에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합병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주권을 훼손하며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부르고 캐나다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결코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비오의 연설이 미국과 유럽 외 사람들에게 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경제학자 잭슨 힌클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비오의 연설과 그것이 유럽 지배계층에게 열렬히 환영받은 것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점은 서구 문명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비전이 끝없는 제국주의적 폭력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국민과 세계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할 비전도 없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비전도 없으며 인류의 진보를 위한 비전도 위대함을 위한 다른 비전도 없습니다. 폭력과 약탈 외에는 사실상 문명의 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이 승리 중이며 미국 우선 정책이 세계 미래의 최선임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인류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곧 미국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이 지점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놀라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저희 무료 지정학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곧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